그러면 오늘도 바로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박사님? 아, 그러시죠. 예.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요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반도체 분위기가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요즘 뭐 재고도 감소되고 있다고 하고 5세대 디램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올해 하반기엔 좀 반도체 주식 기대해 볼 만할까요? 아, 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네네.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들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가 이제 전기차예요. 음, 전기차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여기 엄청난 이제 반도체가 사용이 됩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일 때는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쓰였는데, 지금은 뭐, 전기 자동차 이쪽에 한 1000개 이상 있어요. 7, 8배가 더 쓰이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3단계 자율주행차로 이제 다 진입을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반도체가 한 3,000개 가까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엄청난 수요가 앞으로도 발생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5단계까지 가면 몇만 개가 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보고 있는 게요. 그 서버 쪽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서버를 많이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도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반도체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챗 GTP 있지 않습니까? 네, AI. 이쪽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이제 HBM이라고 하는 그 메모리 칩 D램을 이제 쌓아놓은 건데요. 네. 이게 상당히 고성능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에 적합한 메모리죠. 네네네.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이 좀 비쌉니다. 뭐 두세 배 이상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PC나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막 예.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AI나 전기차 이런 것도 예, 예. 이제 뭐 꿈만은 아닐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예, 다음 반도체 슈퍼사이클 촉매제가 혹시 어떤 걸로 터질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이제 두 개 다 보고 있는데요. 어, 뭐 인공지능 쪽도 반드시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3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물이나 뭐 물건 같은 게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잖아요.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그쪽도 물론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제 더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전기차 쪽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 쪽에도 반드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또 쓰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다스라든지 이런 게 쓰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그 반도체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지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최소한 뭐 한 5대 중에 한 대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계속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뭐 2025년 이후가 되면 아마 거의 다 전기차로 생산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화 되면 될수록 반도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그 전기차의 통제나 뭐 제어 같은 걸 모든 게 이제 반도체가 하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든 부분이 다 이제 전자화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즘 삼성전자 그 이재용 예. 회장님을 보면은 예, 얼마 예. 전에 예, 막 예. 자율주행 칩 논의도 하고 이런 걸 했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좀 삼성도 향후에 좀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메모리가 지금 한 70% 정도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한 30% 정도 돼요. 네. 물론 이제 메모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포션이 많이 준 것도 있지만 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운드리 쪽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가지 않는 시간 내에 제가 보기에는 한 50, 50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뭐 25조 이상 뭐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GA 공정을 먼저 이제 도입하면서 상당히 최근에 이제 그 수율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 TSMC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고객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많은 고객들과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AMD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시면 많이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100개가 넘습니다. 수주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주문을 받아놓은 게 100조 원이 넘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엄청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 고객들의 어떤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삼성이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삼성이 훨씬 더 싸요. 그 TSMC보다 이용하는 면에서. 네. 하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이제 TSM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가격을 뭐 한 30% 올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고객들이 약간 다른 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삼성한테 올 수 있다는 거죠. 고객사들도 TSMC 하나가 너무 크는 것도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불가항력적인 어떤 변수들이 많잖아요. 네, 지진이 많다고. 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의 어떤 침공 위험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삼성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TSMC만 이제 몰아주게 되면 그걸 다 이제 수요를 다 감당 못해요. TSMC가. 그래서 특히나- 공장도 막 짓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퍼스트 정책이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힘을 다 애플 쪽에 많이 쏟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차별을 받아서. 예, 그렇죠. 자기들 이제 생산 물량이 납기가 딜레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전에 보시면 이제 AMD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AMD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삼성이랑 같이 이제 하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요번에 보시면 이제 수율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삼성을 굳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렴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예, 요즘 보니까 원래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 반도체 견제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중국도 미국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예, 예. 혹시 이런 부분이 반사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뭐 그 말이 나온 게 이제 물론 이제 예전부터 말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조치에 들어간 거는 이제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뭐 SK나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도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삼성이나 SK 제품을 쓰는 거죠.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네. 미국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쓰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수출은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이쪽 네. 경유에서 이제 우회로 수출한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러면 약간의 수혜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을 쓰는 거예요. 중국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YMTC라든지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 두 개의 기업이 가장 유명한데요. 네네. YMTC는 이제 낸드 쪽에 유명한 회사죠. 네네네. 이 회사도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삼성하고 비교하면 뭐 1년, 2년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 이제 삼성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고사양의 제품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삼성이 또 초격차 전략을 내세운 게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예, 예. 예,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박사님? 아, 유효하죠. 예전에도 보시면 그런 전략 때문에 삼성이 일단 커온 거거든요. 네네. 그 삼성이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게 뭐냐면 이제 불황일 때 투자하는 거였어요. 네네. 예, 보시면 지금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R&D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팹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아무리 불황이 심하게 와도 투자를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R&D 같은 경우도 작년에 최고액을 찍었어요. 네. 아마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제 더 많이 투자할 것 같거든요. R&D도 보니까 2010년부터 예. 매년 계속 증가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증가해 왔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음. 그다음에 팹에 대한 투자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용인에 투자한 듯이 네네네. 거기에도 엄청난 이제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CR 퍼스트 전략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미리 이제 팹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계획이 뭐냐면은 매년 팹을 하나씩 짓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10,000명 가까이 아마 채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용인에도 이제 투자가 된 이상 계속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제 폐불이 이제 조만간에 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계속 사람을 계속 많이 뽑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스템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지금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인원도 지금 15,000명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인원도 TSMC랑 비교하면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많이 나네요. 예, 예,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TSMC보다 이제 삼성을 비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매출도 그렇고, IP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수율이 더 올라가면은 그런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용인에 이제 투자가 됐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설비를 갖추게 되면 당연히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저는 일단 삼성을 믿고 지금 평생 투자를 계획 중인데요, 박사님. 예, 예. 혹시 이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에게 좀 해주고 예,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남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일반적으로 호황일 때 투자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으로 주식도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투자하는 게 저는 맞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불황일 때 이제 주식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주식도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기미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제가 봐도 이제 삼성은 뭐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주식도 거의 그거에 맞게 이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특히나 이제 아직까지는 비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주가가 올라서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옛날에 불황기 때는 막 4, 5만 원 막 이랬잖아요. 예, 예, 예. 요새는 또 지금 불황인데도 6, 7만 원 정도 되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일단은 기대 심리잖아요. 앞으로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제가 봐도 이제 삼성이 계속 이제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박사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출간하신 서적 같이 이제 좀 소개 좀 해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예.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예. 그거랑 구독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책을 썼는데요. 네네. 책 제목이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네, 저도 샀습니다, 이 책이-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 경제 부분 54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스 24에. 예,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SBS 뉴스에서도 추천하는 책으로 이제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뉴스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이쪽이 이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뿐만이 아니고 모빌리티로 또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반드시 이제 거기에 많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또 반도체랑 자율주행차랑 이렇게 이제 연관돼서 쓴 책이 없거든요, 거의. 네네.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